행동할 것인가, 사유할 것인가. 의사결정의 순간, 우리는 누구인가? 러시아 소설가 이반 투르게네프는 인간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햄릿형은 사색에 몰두하고 분석적이지만 우유부단한 인물이며, 돈키호테형은 생각보다 행동이 우선이고 이상을 향해 저돌적으로 나아가는 스타일이라고 분석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극단적인 사람은 드물다. 단지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을 뿐이다. 10대 청소년이 햄릿처럼 생각만 너무 많고 지나치게 분석적이어서 결국 행동하지 못한다면 애늙은이 같지 않을까? 젊었을 때는 약간 생각이 여물지 못하더라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 누군가 말하지 않았던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반대로 부록의 성인이 좌충우돌, 우왕좌왕 앞뒤 가리지 않고 돈키호테처럼 행동한다면 이 또한 나이값을 하지 못하는 처신 아닐까? 조직 문화 속에서 본 두 유형. 나는 삼성과 현대라는 조직 문화가 정반대인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경험했다. 현대는 소위 까라면 까 스타일. 당신, 이거 해봤어? 해보고 이야기해의 돈키호테형이다. 반면 삼성은 조금 답답하지만 연구하고 분석하고 따지는 햄릿형이다. 요즘은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여 많이 융합되었다고 하지만 본질적인 조직 문화는 여전한 것 같다. 장수기업에 대한 단상. 한국 기업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인지 아는가?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4년이라고 하며 100년이 넘는 기업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한다. 반면 이웃나라 일본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 2만 5만 개라고 하니 이 자료를 분석해보면 물론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힘든 역경을 이겨낸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과연 부럽기만 한 사실일까?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기업이 가업을 이어왔다고 가정해보자. 쉽게 병원을 100년 이상 이어왔다고 하면 과연 자손들이 모두 의사를 천직으로 알았을까? 그 중에는 연예인이나 기술자가 꾸민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업을 잇기 위해 자신의 꿈을 버리고 의사를 택하지는 않았을까? 나는 반드시 가업을 잇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 신문사 특파원은 일본에 장수기업이 많은 이유로 일본인이 신분을 뛰어넘지 않고 부모의 가업을 이어가는 소극성을 꼽으며 오히려 신분을 뛰어넘는 역동적인 도전정신과 근성으로 빠른 기간에 성장한 한국 기업이 부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장수기업은 물론 훌륭하고 본받을 만하다. 하지만 자손이 다른 길을 가려고 하면 기꺼이 응원해주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기업을 유지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리더십과 의사결정. 하버드 경영대학원 조셉 엘 보어 교수는 리더가 갖춰야 할 능력을 4가지로 정리했다. 1.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 2. 인재 발굴과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를 발굴하는 능력. 3. 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4. 자신의 기업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정리하면 CEO는 돈키호테의 결단력과 햄릿의 사려, 기품을 모두 필요로 한다. 돈키호테처럼 덜컥 투자 결정을 하거나 햄릿처럼 투자할까 말까 고민만 해서도 안 된다. 행정사로서 만난 의사결정의 순간들. 행정사로 일하면서 하도급 분쟁 사건을 종종 맡게 된다. 중소기업 CEO들과 상담하며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대표님들을 자주 만난다. 세게 밀어붙여야 할까요? 아니면 수그리고 상대의 눈치를 봐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투르게네프의 분류가 떠오른다. 어떤 CEO는 전형적인 햄릿형이다. 분쟁 상황에서도 이것저것 따지고 분석하며 만약 강하게 나갔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하지? 소송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하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 결국 황금 같은 시기를 놓치고 더 불리한 상황에 몰리는 경우를 봐왔다. 반면 돈키호테형 CEO들도 있다. 일단 법적 대응부터 강하게 밀어붙이자 하며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오히려 협상 테이블을 뒤엎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CEO들은
대부분 두 유형의 장점을 적절히 조합하는 분들이었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되 햄릿, 결정적 순간에는 과감하게 행동하는 돈키호테 분들 말이다. 나 자신에 대한 성찰, 나 자신을 돌이켜본다. 나는 지금까지도 돈키호테형 인간이다. 한번 결심하면 끝장을 봐야 했고 앞뒤를 가리지 않았다. 그 대가로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었다. 그러나 지금도 돈키호테이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내면에 내공이 생겼다는 것이다.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의사결정에 그다지 실패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2030대의 햄릿형으로 고민만 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다. 나의 젊은 시절 좌우명은 이랬다.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서툴러도 좋으니 실천에 옮겨보라. 고민만 하고 그리고 후회하는 반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젊은 세대에게 드리는 조언. 나는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젊을 때는 정말 이것저것 다 해보자. 시행착오를 몸소 체험해보자. 그리고 생각하자. 하도급 분쟁 현장에서 만난 CEO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선택 후에 그 선택을 최선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다. 행정사님, 이번에 강하게 나가도 될까요? 라고 묻는 CEO에게 나는 이렇게 답한다. 대표님이 어떤 유형이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은 결국 용기의 문제다. 햄릿의 사려 기품으로 상황을 분석하되 결정적 순간에는 돈키호테의 용기로 행동하는 것. 투르게네프의 이분법은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을 제시한다.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에 후회는 없는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